듣기에서 안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내용을 몰라서 안 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안 들리는. 그러면 만약에 내용을 모르는데 속도는 쫓아간다. 그래도 안 들릴 테고, 내용을 아는데 속도를 못 쫓아간다. 그래도 안 들릴 테고, 내용도 알고 속도도 쫓아간다. 그러면 들릴 테고. 궁극적으로는 듣기를 잘하려면 내용도 알아야 되고 속도도 쫓아가야 되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잘로 음성 메시지를 받아서 그 음성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내용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두 단어 정도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다는데 딱 들었을 때 여러 번 들어도 반복해서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조금 알아들었죠.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있으면 같이 공부하자 이 정도는 알아들었는데 이쪽은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은 오늘 공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일본에서 어떤 뭐 행사 모임에 갈 거다, 모임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앞부분만 조금 듣고 뒤에는 못 들었어요. 그못 들은 이유는 속도를 못 쫓아간 거예요. 궁극적 속도를. 우리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제약을 두지 않으면 나는 내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평상시 속도대로 얘기하는데, 베트남어 기준으로 따지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그 어떤 문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라고 해도 되는데 음절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음절, 단어, 구문, 문장 이렇게 접근해서 나가는데 그 음절, 단어, 구문, 문장 이렇게 다를 때 음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단어 수, 그러니까 음절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캐치를 못해. 그 속도가 빠른 거를 그 단어를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속도를 쫓아가고 단어를 캐치하는 방법은 듣기를 꾸준히 해서 반복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듣기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거의 원어민 속도로 내가 막 말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말 빠르게 하기, 쉽게 말하면. 하지만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말 빠르게 하는 거야.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내가 평상시에 뭐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빨리 하자면야 충분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말을 빨리 하는 훈련하는 것은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말 빨리 하는 훈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듣는 거는 상대방이 빨리 말하니까 어차피 내가 계속 연속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나 스스로는 말을 빨리 한 경험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내가 내 음성이 가지고 있는 값은 너무 느리게 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캐치를 못해, 속도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 속도를 더 빨리 내서 말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를 조금 올리고는 있으니까 빨리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들리는데, 베트남어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듣기에서 안 들리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용을 몰라서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뭐 어렵지 않은 단어로 문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용을 모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속도를 못 쫓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속도가 그런 경험이 없다거나 듣지 못한다거나 두 가지가 다 합쳐지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말하는 표현들을 나는 보통 느리게 말한 표현을 상대방은 빨리 얘기했을 경우에
내가 그 똑같은 표현인데도 그 표현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느리게 천천히 얘기했으면 아마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인 표현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라면 너는 천천히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듣기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 어떤 내용이든지. 한두 개 빼놓으면 그건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 뜻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잡아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빈칸이 생기는 거고 그 빈칸 안에 어떤 내용이 퀘션 마크, 그거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속도는 무조건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따라잡는 두 가지 방법은 어차피 빠른 속도를 들어서 내가 캐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속도로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려면은 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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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어떤 말빠르기로 똑같이 베트남어 기준으로 이렇게 빠른 말하기 연습을 해서 그 두 가지 속도를 한번 집중해서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의 오류.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주 쓰이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자주 쓰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의어, 쉽게 말하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그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는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해서 모르는 단어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 단어는 뭐였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음성만 가지고도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듣기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잘로 같은 경우는 글자를 선택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서너 번, 뭐 다섯 번 들었어요. 그러면은 열 번 듣는다고 그게 들리냐? 안 들린다. 왜 그러는가? 결국 내가 훈련이 안 돼서 만약에 내가 그게 들리면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안 된다. 핵심은 훈련을 하면서도 실력을 키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듣기 쉽지 않아요. 잘로를 통해서 지금 어느 한 친구가 오늘 공부할 수 있냐고 이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와서 그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앞부분은 이해했지만 같이 공부할 수 있냐는 이해했지만 뒤에서 나온 표현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몇 번 듣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글자로는 뭐 아주 많아요. 아주 짧은 몇 초였냐면 이게 날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13초. 13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개 정도 했으니까 15초, 스물다섯 개, 50, 30, 100단어 정도. 그렇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닌데, 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빠르다라고 느꼈거나 아니면 나는 몇 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는 25개의 단어나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핵심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어 듣기 훈련을 할 때 안 들리는 이유, 내용을 모르거나 듣기 속도를 못 쫓아가거나 하는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안 들리는 이유를 분석해주고 어떻게 훈련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구나. 내용을 몰라서 속도를 못 따라가. 네 가지 조합한테 훈련 전략, 속도 적응 훈련.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 분석해서 외국어 듣기에서 안 들리는 이유와 해결 훈련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듣기에서 안 들리는 두 가지 이유, 내용을 보아서 사용된 단어나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문장을 들어도 이해가 불가능하다. 일상 표현, 관용구, 자주 쓰이는 이 구문을 접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데, 예, 시간 있으면 같이 공부하자는 알지만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면 흐름이 끊긴다. 속도를 못 따라가. 단어를 알더라도 가라 속도가 빠르면 뇌가 소리를 처리 공격하기 전에 다음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듣는 학습 습관, 대신만 속속일 경우 연결 발음, 기약, 연속 발음 등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가라 속도 경험도 내가 빠르게 말해본 경험이 적으면 빠른 가라를 들었을 때 인식이 늦어집니다. 네 가지 조합 상황, 내용을 모름, 속도 못 따라가. 완전 이해 불가. 기초부터 대장 부표. 내용 모르. 속도 따라가. 뒤에 들어오지만 의미 해석 불가. 내용 암. 속도 못 따라가. 뒤에서는 의미 연결 실패. 중간 단어 불안. 내용 암. 속도 암. 완전 이해 가능. 이 선택가 없어. 이거 반복해서 들어도 안 들린다. 빠른 발화를 처리할 언어 소리 속도 자체가 나고 소리 의미 매핑 속도가 느려 여러 번 들어도 같은 지점에서 맞는 문장 속 단어 수가 예상보다 많아 인수어 단어, 뇌의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의 부담, 훈련 전략, 내용 강화 훈련, 자주 쓰이는 단어 표현 집중 학습, 뉴스 드라마, 일상 대화에서 진출 단어 리스트 만들기, 1000에서 2000개 핵심 단어, 핵심 구문 반복 사용, 모르는 표현 즉시 해결, 모르는 단어 표현은 바로 메모하고 원어민 사전 책법 등으로 확인, 의미 파악 후 예문 3, 5개 만들어서 말하기, 속도의 적응 훈련, 빠른 말하기 훈련, 가돈, 스피드 브레이크, 왜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를 평소 1.25배속, 1.5배속으로 반복 말하기, 베트남어, 영어 등 목표 언어로도 동기 훈련, 빠른 듣기 훈련, 원문 자막 확인, 속도 0.8배, 1.0, 1.25배, 1.5배 순서로 적용, 단문, 중문, 장문 순서로 확장, 그래프 훈련, 듣기 말하기 속도 맞추기, 같은 문장을 빠른 속도로 듣고 똑같이 빠른 속도로 말해본 뇌가 소리, 의미, 발화, 순단계를 빠르게 처리하게 된 훈련 예시 루틴 15에서 20분, 5분 전날 학습한 단어 표현 빠르게 듣기, 5분 30초 길이 오디오 듣기, 자막 확인, 빠른 속도로 따라 말하기, 5분 같은 문장 1.25배속, 1.5배속으로 말하기, 5분 랜덤 발화, 자주 쓰는 표현 속도 오르기, 핵심 결론. 듣기 잘하려면 내용 이해 능력과 속도 적응 능력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듣기는 패시브 인풋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능동적 빠른 말하기 훈련이 속도 적응의 핵심이다. 나도 빨리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도에 같이 융합이 돼야 상대방이 빨리 얘기했을 때 그게 머릿속에 인지가 돼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모르는 단어는 즉시 해결하고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빠르게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확률 게임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확률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 구문, 문장, 표현들을 많이 알고 그걸 계속 인풋하고 쉽게 말하면 로스팅 하듯이 계속 사용을 해서 체화를 시켜야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갖다가 안으로 체화를 시켜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게 핵심이다.